여러분, 제가 원주에서 한 2년 살다 왔는데요. 사실 그때 저희가 화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중화동교회 비롯해서 전국의 교우님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후원금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우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날 아니면 안 돼요. 저희가 아동센터가 있었거든요. 평일에 화재가 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다치거든요. 한 5, 60명 됩니다. 안식일 날 또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우님들 거기 또 개척대 애들이 많았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불러야 돼요? 일요일 날. 근데 일요일 날은 불나면 저희 집도 그렇고 부목사님 둘 가정해서 고양이가 4마리가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외출하면 불나면 고양이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날, 5월 1일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날 불났어요. 외출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청소 다 끝나고 밥 먹고 1시 50분에 불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마무리하던 판이라서 모든 교우님들이 교회에 청소할 거 다 하고 깨끗이 다 청소하고 본당 그리고 불났습니다. 저는 교회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청소 다 하고 불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청소도 안 하고 불났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겨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5월 1일 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 5층에 부목사님 사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4층에 천정에서 불났어요.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우리 부목사님 가정은 아이들 셋, 그 다음에 고양이까지 다 안전하게 정말 1분 차이로 살아났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뭐예요? 감사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불이 났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네. 혹시 지금 제주도에 가면 폐류 화석층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없앤 건가요? 아, 예. 빼기 안 되네. 죄송합니다. 자, 제주도 가면요, 서귀포항에 폐류 화석층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도 뭐 주상절리니 뭐 이런 데 가지만 이 화석이 있는데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가면 이렇게 화석이 넘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1절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흰색, 여러분 노란색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은 저를 지으시고 또 뭐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주할 때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사람이 제일 잘 뛰는 사람 맞습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이 시대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믿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TV 있죠, 컴퓨터 있죠, 손에는 휴대폰이 있죠. 제정신 차리시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예언의 신을 읽고 믿음대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제정신대로 하늘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경우는 이따가 우리 최준태 관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안식일에는 그런 거 다 끊고 오직 말씀과 또 천연계와
또 교우들과의 교제 이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안 보여요. 네, 우리 장로님하고 손발을 좀 맞춰볼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하죠.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2번 본 것 같아요. CSI. 그래서 범죄수사대 그렇게 되나요? 과학수사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는 우리나라, 위에는 미국 있는데, 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거를 수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원주에도 과학수사대가 있어요. 저기 국과수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입니다. 거기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국과수 직원 보고 어떤 걸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동물이래요, 동물. 다행이죠. 사람 하면 막 사람 부검하고 막 흉한 거 볼 텐데 자기는 동물을 본대요. 동물이 그 범죄와 어떻게 연관되고 그런 거를 자기는 하는 거래요. 자, 여러분 과학 수사를 할 때 어떤 사체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죽었나, 뭐 현장도 보고 누가 죽였나 이런 거 연구하는 과학 수사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화석도 있어요. 화석도 누군가가 이 동물과 식물이 뭐 한 거예요? 죽은 사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어디서 현장을 보존해야죠. 현장에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죽었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을 한번 국과수 입장에서 혹은 CSI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화석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아무 데서 발견되지 않고요. 반드시 퇴적지층에서 발견돼요. 퇴적지층은 여러분 지질학을 공부해 보면 퇴적층은 대부분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퇴적층은 어디 생긴다고요? 바닷속에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이 과학수사 원칙에서 이 화석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면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죽었나? 보면 언제 죽은 거예요, 이 화석들이? 네, 노아홍수 대격변 때 죽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홍수 대격변. 그냥 비가 온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엄청난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체가 저절로 죽었나 누군가 죽였나 사고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혼자 죽었나 떼 죽음을 했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범인이 남긴 증거가 있나 이런 걸 살펴보는 거잖아요. 화석도 한번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자, 여기 화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맨 저쪽 오른쪽에 여자하고 그 위에 요 두 개는 카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입니다. 근데 로키 산맥 꼭대기에서 바다 생물이 저렇게 바다 생물의 우리 이제 범죄수사대 입장에서 보면 바다 생물의 사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카나다 로키산 거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거의 해발 2,000m 산 꼭대기에 어떻게 바다 생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현실입니까? 확실한 현장이죠, 그죠? 저기에 현장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조개 화석입니다. 혹시 보이세요? 가운데 두 장. 저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거는 미국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 그러니까 남쪽 언덕에서 본 건데, 여기가 그랜드 캐년의 사우스림이 해발 2200m예요. 얼마라고요? 그러면 한라산보다 높습니까? 얕습니까? 예, 한라산보다 더 높은 해발 2200m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개 뭐가 있어요? 예, 오늘 공부한 것처럼 사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 사체가 저기 바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저 바위 속에 집어넣나?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겠습니다. 요거는 고사리입니다. 밑에 시커먼 거 그죠? 고사리가 석탄에 있는데 저건 장성에 있는 강원도 태백 장성에 있는 탄광에서 지하 500m에서 캐낸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해발 2000m, 2500m에 막 뭐가 있었고 조개가 있고 이번에는 풀이 고사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하 500m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분석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게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바로 이 장성교회 옛날 장성교회 뒷산에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서는 삼엽충 화석과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옵니다.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한 서너 번 가서 그냥 화석 주워오면 원래 주워오면 안 되지만 껍질 버린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이삭죽기라고 그런 걸 주워옵니다. 자, 그러면 장성에 산 위에는 뭐가 있고요? 삼엽충, 암모나이트가 있고 땅 속에 500m에는 누가 있고? 고사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다음에 이 밑에 보겠습니다. 저 조개 암모나이트입니다. 암모나이트가 거의 사람 키만 하죠, 그죠? 저렇게 큰 애가 어떻게 있었을까? 그 다음에 왜 죽었을까? 그 다음에 요 옆에 잠자리 보이십니까? 얘 이름은 메가네우라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메가네우라. 메가가 크다는 뜻이에요. 큰 잠자리 종류입니다. 근데 얘는 80cm입니다. 자, 잠자리가 몇 cm라고요? 지금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요? 근데 저게 확실해 있으니까 증거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존재했다. 근데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죽으면 화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조상 묘를 팠더니 조상이 화석이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 앞에 팠더니 막 화석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화석은 지구 역사상 거의 대부분의 화석은 지구 역사상 딱 한 번 생성된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홍수 대격변. 전 그래서 그냥 홍수란 말을 쓰길 너무 아쉬운 거예요. 누구 때? 노아홍수 때. 그것도 뭐라고요? 세 글자 뭐예요? 대격변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려면은 화석이 되려면요, 빨리 덮어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야 산소가 안 들어가야 썩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묻혀야 되고, 그다음에 화산재나 이 모래나 진흙이 빨리 덮어야 돼요. 그리고 높은 압력으로 구워줘야 돼요. 그래야 화석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원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석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를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제가 읽어주는 분이 저는 항상 있는데 오늘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읽어주는 분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노란색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시작. 네, 노란색 밑에 홍수전 시작. 네, 아주 에코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화석을 홍수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했다는 증거로 뭘 보존해 두셨다고요? 화석을 보존해 두셨대요. 자, 그러니까 이 화석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노아홍수 대격변에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뭘 만드셨다고요? 화석을 만드셨대요. 그 다음 읽습니다. 화석의 발견이 성경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자, 그러니까 화석을 보면서 그래, 과연 노아홍수 대격변이 있었고 과거는 지금과 달랐고 이런 거를 뭐 하도록?
깨닫고 믿고 또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화석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밖에 없어요. 모든 집에 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화석값이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니까? 증거니까 증거를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 손주들이 오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딱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아이들은요, 공룡하면 깜빡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과 같이 오는 가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한 10권 준비했는데, 아이 데리고 오신 가정은 드리겠습니다. 아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한 두세 가정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 큰일이에요. 그죠? 저 밑에는 중고생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5층에서. 그죠? 저희는 참 감사한 게 중고생들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일꾼이 생기면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고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생물학을 최근에 이제 대학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창조론에서 증명하는 모든 법칙, 뭐 멘델의 유전 법칙, 뭐 이런 모든 법칙, 이런 거를요, 진화론은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화석도 진화의 증거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증거로 쓰는데? 홍수 격변에 대한 증거로 쓰는데, 진화론에서 이걸 화석을 그대로 또 진화의 증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래요? 저주거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국과수처럼, CSI처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네, 고맙습니다. 지질학은 성경 역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땅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현대와는 많은 점에서 제 조건들이 달랐다는 증거를 준다. 그 발견을 확신하는 자들도 홍수 전의 사람들, 짐승들, 나무들의 크기나 당시에 일어났던 큰 변화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 감사합니다, 집사님. 자, 홍수 전과 지금이 같았다, 달랐다. 여러분, 아까 잠자리가 몇 센치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 8cm짜리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과거엔 80cm인데 지금은 8cm도 안 돼요. 과거에는 900살 이상 살았는데 지금은 90살 이상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0이 사라졌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요, 과거와 지금은 엄청 달랐다. 이 관념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도 앞으로 홍수 대격변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충격을 갖고 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2,000, 3,000m 이런 데서, 심지어는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바다나리 화석이 발견된다. 그다음에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좀 얘기하자면 화석의 거의 90% 이상은요, 바다 생물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화석이 어디서 발견된다 그랬죠? 화석이 발견되는 현장이 무슨 바위라 그랬어요? 퇴적암이라 그랬어요. 퇴적암은 근데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바다 밑에서. 자, 그럼 아까 그 화석이 있던 그 모든 지역이 다 사실은 뭔 거예요? 옛날에 바다 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키산도 옛날에 어디였다는 거예요? 아까 그랜드 캐년도 바다 밑에, 스위스 알프스도 바다 밑이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화석이 어디서 발견됐냐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노아 홍수 대격변을 증거하고 있어요. 화석 자체도 언제 한번 만들어진다고요? 노아 홍수 격변 때 만들어진 게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머릿속이 그런 모든 게 다 홍수 대격변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창조 격변 연구회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60대 이상 목사님들 재림연수회 연수를 갔는데 제가 잠깐 좀 최종걸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배운 거 있으면 설명해 놔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딱 1시간 했어요. 근데 그 60대 목사님들이 우리가 왜 이걸 이제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2차 강의를 하자. 그래서 삼육대학에 가서 2차 강의 그 배창현 기념관이라고 한 곳에 가서 목사님도 같이 2차 강의하고 이걸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과 전국의 교인들에게 좀 알리자. 그래서 각 학회별로 지부를 두고 창조론 연구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으로 우리 허창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권정행 목사님 그렇게 모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는 지금과 전혀 달랐다는 정확한 관념을 우리 교인들이 좀 갖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입니다. 이 격변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고 또 오늘 책에서도 그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그걸 좀 갖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 아까 그 공룡이 얼마나 큰지 그거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거를요 진화론자들은 과거에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룡도 이렇게 크고 잠자리도 80cm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그죠? 자, 이분은 강원대 우경식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공룡이 살던 시대는 매우 뭐였다고요? 따뜻했다. 자, 노항수 이전은 세상이 뭐예요? 매우 따뜻했다. 아열대 기후였다. 자, 이 우리가 과학적인 눈으로 이제부터 화석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이 국과수의 모토가 이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국과수 수사 연구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성경도 믿지만 과학도 믿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과학이요, 성경과 벗어난 과학이 있고 성경과 일치하는 과학이 있어요. 자,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천연계를 만들고 과학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분도 하나님, 천연계를 만드시고 과학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천연계의 책, 그 다음에 말씀의 책, 이 두 개를 일치시켜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 교우님들이 성경은 믿지만 과학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과학자들은 과학은 믿고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성경과 과학을 같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기록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집사리 한번 노란색만 읽어보세요. 과학과 성경은 조화된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계몽되지 않은 마음은 주님의 능력에 관하여 무지할 것이다. 이것이 과학에 있어서 인간의 견해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이유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을 못 믿어요. 누가요? 과학자들이. 또 우리 교인들도 못 믿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고요하라 하면 고요해집니다. 나아라 하면, 열려라 하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만사가 가능하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 때 우리 없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노아홍수 격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말씀으로 보고 알고, 아까 얘기한 화석의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아까 과학을 인정한다 그랬지만 과학에는 진화론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진화론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해요. 과학과 또 진화론이 믿는 거예요. 진화론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한번 노란색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화 이론은 경험적 자연과학과 사변적 자연 철학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여러분, 진화론이 어느 정도 과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또 자연 철학,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은 지금 품절됐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많이 보급을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요, 중고 책이 5만 원이에요. 이게 원래 18,000원짜리인데 지금 중고 나오는 게 5만 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왜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을까? 하나님을 배제하면 진화론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노란색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두 줄이요. 진화론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믿음 혹은 신앙의 범주에 속한다. 네, 이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제가요, 그 생물학 책을 이렇게 어느 한 권을 읽었는데 정말 진화론은 믿음이 필요한 학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요, 진화론 믿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을 창조할 때,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3개가 대단히 중요한 고비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한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학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발생, 이 부분도 믿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그죠? 그 다음에 유인원에서 인류로 진화된 거, 이것도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뭐다? 창조론처럼 신앙이다. 그분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됐다고 믿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생명의 발생은 시작하려면 파스테르는 생명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증명해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도 이걸 믿어요. 믿는데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기지만, 집사님 한번 그다음에요. 과거에 몇 번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자,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생겨. 저절로 생길 수 없어. 그런데 이게 과학의 지금까지는, 그런데 과거에 한 번 생명이 생겼어. 이걸 믿는 게 뭐라고요? 진화론이에요. 자, 멘델은 또 유전 법칙, 부모의 것만 생기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 않은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몸에, 그죠? 자, 그러니까 부모 거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 걸 물려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전 법칙이에요. 그런데 자, 이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베이슨이,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밑에 노란색 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멘델의 실험 결과를 보았더라면 다윈은 종의 기원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자, 유전 법칙에 의해서만 되기 때문에 고양이는 고양이의 유전 법칙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고양이밖에 못 낳는 거예요. 그죠? 개는 개밖에 못 낳는 거예요.
제가 생물학 과목을 이렇게 배우는데 그 분이 유전자 조작 그다음에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 GMO 이런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 진화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화의 증거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진화의 증거가 뭔가 그랬더니 한 분이 20년 동안 대장균을 실험을 했대요. 계속 대장균을 들볶아 가지고 이렇게 들볶고 저렇게 들볶아 가지고 계속 빨간 색소에다가 물들이고 계속 20년 동안 했는데 드디어 빨간색 대장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새로운 진화의 증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진화의 증거가 뭐라고요? 자랑하고 신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창조는 틀렸습니다. 진화론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이 탄생했습니다. 대장균을 20년 동안 들볶아 가지고 뭐가 나왔다고요? 빨간색 대장균이 나왔다고요. 드디어 새로운 종이 나왔습니다. 진화가 증명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봤자 뭐예요? 대장균은 대장균인 거예요. 그냥 빨간색 대장균인 거예요. 자, 다윈은요 유전 법칙이 나오기 전에 진화론을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유전 법칙에 의하면 진화는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하지만 진화론은 그거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리키는 겁니다. 자, 원시 지구에는 산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이 생기려면요, 이 아미노산이 저절로 생긴대요. 그것도 안 되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이 생기려면 산소가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 고기 덩어리 밖에다 놓으면 이게 저절로 생명이 돼요? 썩어요? 썩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썩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려면. 근데 일단 생명이 생기면 이 생명을 뭘 필요로 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보세요. 저기 이산화탄소, 산소는 밑에서 없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산소는 없다 생기고 이산화탄소 많다가 줄어들고 요 X 지점 요때쯤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산소가 없다가 그래서 생명이 생겼는데 그 순간에 또 산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원시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97%였다는 거예요.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산소가 몇 퍼센트인 거예요? 21%. 이렇게 바뀌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지구에 산소가 없다가 남조류 이런 게 생겨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지구의 산소 21%를 만들어냈대요. 이걸 믿는 게 뭐라고요?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화석을 보면 이제 화석을 이제 증거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수사관이 돼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저기 화석들이 있어요. 발견되면 점점점이 저기 화석입니다. 그리고 같은 종은 이렇게 한 줄로 놨어요. 저기도 같은 종을 한 줄로 놨는데 고양이는 뭔 거예요? 고양이인 거예요. 개는 개인 거예요. 아까 고사리는 고사리인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진 증거가 없는 거예요. 화석에는 처음부터. 그런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지층, 갑자기 화석이 나타난 요 지층이 캄브리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갑자기 화석이 확 하고 나온 거예요. 어느 그 밑에 지층에는 화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 시점을 캄브리아기 대폭발. 갑자기 화석이 막 폭발해 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냈냐면 처음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개도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고사리도 만들고 조개도 만들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화석의 증거는 이겁니다. 근데 밑에 저 돋보기 들여다둔 건 뭐예요? 저거는 추정인 거예요. 저렇게 됐다고 됐을 것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고 믿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요게 진화. 근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사체를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사체가 없는 거예요. 자, 화석에 의하면 창조 각기 종류대로 줄대로 이렇게 창조됐다는 걸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화석에 의하면 적어도. 자, 이 아까 우경식 박사님이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화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종류?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사라진 생명체. 아까 공룡은 뭐예요? 사라진 생명체예요. 자, 그럼 사라진 놈들을 사라진 화석들을 여러분 암모나이트 있죠. 아까 이 암모나이트 종류만 해도요. 삼엽층 이런 거 있잖아요. 삼엽층 종류만 10,0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럼 10,000가지가 하나님 10,000가지를 만드셨는데 10,000가지가 노아홍수 대격변 때 뭐 했어요? 멸종했어요. 근데 멸종한 얘들을 갖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요렇게 뭐 했을 것이다?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죽은 애들이 말 못하죠, 그죠? 그냥 시체들을 사체들을 이렇게 놓고 요렇게 진화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창조돼서 같이 멸망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교과서 보면서 아, 이렇게 진화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멸종된 사체와 화석과 현재까지 존재하는 화석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말하면 또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멸종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공룡 화석 바위가 있는데요. 저 보세요. 저 대퇴골 하나가 얼마나 큰가, 그죠? 공룡들이 얼마나 큰가 좀 보세요. 얘네들이 과거에 노아홍수 전에 뭐예요? 지구를 누비고 다녔어요. 근데 얘네들 다 뭐 했어요? 다 멸종했어요. 근데 얘네들 멸종했으니까 말 못하니까 갖다 우리가 막 늘어나도 얘들이 아, 나 여기 아닌데요.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진화 순서대로 이렇게 진화됐을 것이다라고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현재까지 자, 제가 최진걸 교수님이 그 강의 가운데 제일 그랬던 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은행잎 보세요. 진화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은행잎은 뭐예요? 은행잎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진화를 거부하는 얘네들 뭘 거부하고 있다고 지금 수홍이 돼서 진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진화를 안 하고 진화를 거부하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잎 보고 뭐라고요?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원래는 진화됐어야 하는데 수억 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거죠. 얘는 연잎 성게인데 저 위에 저게 연잎 성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진 보이시죠? 얘가 죽어서 뼈가 해변에 돌아다녀요. 제가 요거 몇천 원 주고 샀어요. 요거는 화석입니다. 자, 화석과 뼈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진화했어요, 안 했어요? 같죠, 그죠? 진화론에 의하면 수억 년, 우리가 생각하면 수천 년 동안 진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처음부터 연잎성게는 연잎성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룡도 멸종하지 않았으면 공룡은 공룡인 거예요. 진화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새우입니다. 진화됐어요? 진화를 거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현존하는 것들은 다 옛날 거나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건 뭐 한 거예요? 멸종한 거예요. 그죠? 진화된 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진화를 부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밑에 보십시오. 캄브리아에 갑자기 생명이 나타나요. 노아홍수 격변 때 갑자기 이렇게 멸망하는데 이게 나중에 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 위에 파란색 점점 이렇게 갈라졌을 것이다. 저거는 뭐라고요? 예, 추측이죠, 그죠? 믿음일 뿐이지 실제가 증거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점점점은 다 뭐예요? 추측이고 실선은 화석입니다. 그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진화론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갈라졌을 것이다. 저게 진화의 생명수라고 말합니다. 지금은요, 저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데 다 이렇게 갈라져서 진화됐을 것이라고 가리키고 자연사 박물관 가면 그런 걸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우리 교우님들이 화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우리 생물학을 전공한 우리 권순아 선생님이 또 제 이 바톤 받아서 이런 부분은 좀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셔다가 교회에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읽겠습니다. 1 하면 여러분 노란색만 읽어주세요. 1. 생명은 모두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요, 성경에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가요, 창세기 1장에 10번 나와요. 식물이 각기 종류대로 3번, 새들이 각기 종류대로 2번, 동물에 대해서 5번. 그래서 몇 번이요? 성경은 10번이나 뭐 어떻게 창조됐다?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됐지? 그렇게 가리킵니다. 2번입니다. 2. 유기체 내에는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원천이 있다. 우리가 진화는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사람 몸이나 모든 동물에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무한한 원천을 우리 몸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유전자 속에. 그래서 우리는 북극에 가도 견딜 수 있고요, 열대 지방에 가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몸에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원천이 있다. 원천. 우리 몸에 그런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는 걸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고양이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각기 다르게 쓰임새에 따라서 고양이들이 변해요. 변하게 했어요. 그러나 고양이는 고양이지 고양이가 개가 되는 일은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이는 있으나 진화는 없다. 다시 말해서 고양이는 고양인데 고양이 중에 뭐 있어? 종류가 뭐가 있죠? 뭐 한국 사람 고등어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멈치킨 고양이 개들이 쉽겠네요. 개들 세퍼트도 있고 진도도 있고 또 뭐 치와와도 있고 뭐 푸들도 있고 온갖 종류가 있죠, 그죠? 그러나 그 개는 다 뭐요? 개다 이거죠. 양치기 개든 뭐든 뭐 종류는 다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 안에서는 마음껏 변해. 그러나 뭐야? 개는 개다. 너는 개다. 벗어나지 마라. 진화는 없다는 거죠. 아까 진화의 증거라고 했지만 대장균은 빨간 대장균이든 노란 대장균이든 검은 대장균이든 대장균은 대장균이에요. 이거는 변이지 진화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을 때 모든 종류의 개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냥 개를 2쌍을 넣은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세파트도 나오고 양치기도 나오고 푸들도 나오고 닥스훈트도 나오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이가 돼요. 자, 3번 집사님. 실제로 화석 기록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단 하나의 전이도 확실히 기록하고 있지 못하다. 네. 4번도요. 4. 돌연 변이는 이미 존재하는 유전 정보의 변화를 야기시킬 뿐이다. 네. 자, 그래서 돌연변이 얘기를 하는데 돌연변이 돼도 결국은 다 되돌아가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돌연변이는 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다 읽어주세요. 풀로. 다양한 생명체들의 기원에 관해 제한적으로 변이가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적이다. 네, 제가 시계를 보고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우리 최준태 목사 관장님 얼른 끝낼게요. 저도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생명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충북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클로징이 이랬습니다. 진화론의 과제,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진화론은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하고 모호한 것들이 많다. 밑에 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진화론에는 허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런 허점들 때문에 완벽하게 또 창조론은 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네, 서로. 서로 보완하며 설명할 수 있고 각각의 논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과학의 유전 공학 그러면서 수없이 하지만 이분이 솔직한 거예요. 진화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좀 자신 있게 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화석을 보면 진화가 아니라 뭐다? 창조다. 이런 걸 좀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